객장 여자입니다. 양시장이 힘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죠. 현재는 1% 넘게 밀려나면서 1980선뿐만 아니라 1970선 초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낙폭이 조금은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인도 외국인도 매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0.7% 밀려난 1570선까지 현재 내려온 상태입니다. 우리 지수뿐만이 아니죠. 니케이 지수의 급락세 더욱더 뚜렷한 편입니다. 중국에서 경제 지표도 예상치를 하회로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주면서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이며 15,940선까지 올라갔던 니케이 지수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000선도 깨졌죠. 현재 4% 넘게 급락을 하면서 14,958선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더욱더 깊으실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따라 사면 역시 믿을 건 외국인뿐인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외국인을 따라서 매수를 했다면 수익률이 크게 개선됐을 거란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또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또 수익률이 좀 하락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 한국거래소에서 또 내놓은 자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서 지난 21일까지 외국인이 거래대금 기준으로요. 가장 많이 사들인 5종목입니다. 모두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가 15%나 올랐고요. 그리고 1,775억 원 순매수한 LG전자와 현대백화점은 7.5%와 3.4% 상승했습니다. 호텔신라와 GS홈쇼핑도 올랐죠. 41.8%와 48.6%나 급등을 했습니다. 개인들 역시도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외국인과 정반대였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외국인들이 외면했던 삼성전자입니다. 8,782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주가는 1월 2일 날 157만 6천 원에서 현재 지난 21일 기준으로 149만 원대, 150만 원 정도 하회한 4.9%가량 밀려났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LG화학입니다. 6,515억 원,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3,914억 원, 삼성엔지니어링은 3,873억 원, 롯데케미칼은 3,103억 원으로 이렇게 대형 민감주들을 매수했는데요. 하지만 하락세를 보자면 삼성엔지니어링이 43%대, 롯데케미칼이 31% 이상 크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들쑥날쑥한 장세에서는 외국인 추종 매매만이 정답일까요?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과연 이들 종목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투자 최전선에 나가 있는 미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람들의 의견은 SK하이닉스 오늘장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을 매수하라고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제품 믹스에 따른 이익률도 그리고 2분기 실적 역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소원 대리 역시도 SK하이닉스 선정인데요.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른 모바일 D램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박진일 차장은 SL을 꼽았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 기관의 매수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윤진 과장은 아나패스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TV 시장 회복에 따라서 수익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분의 의견 화상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 합니다. 하나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송은혜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굴 따라서 매매하면 참 쉽잖아요. 근데 외국인을 따라 매매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수급방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좀 더 크게 들어온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에 좀 주시할 필요는 있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많지 않고 특정 이제 종목들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SK하이닉스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일단 지금 오늘도 32,000원대 넘어가면서 좀 고점을 연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도 이제 전분기 대비한 각종 이제 증권사마다 좀 다르지만 150% 일단 증가한 전망치로 한 8,000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PC D램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 중이며 그 모바일 D램 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2분기도 좀 영업이익은 좋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영업이익 또한 상반기 대비했을 때 50% 가까이 좀 증가한다는 전망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스마트폰 출시에 힘입어 상반기 실적 개선 추세가 하반기에도 조금 지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9월에 이제 아이폰 출시 그리고 하반기 중국 최대의 명절인 이제 10월 국경절 대비 이제 신제품 출시가 조금 기대되는 것과 스마트폰 핵심 부품 생산이 제품 출시보다 2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신제품량 출하 증가는 7월부터 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중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아시아 평균보다 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중저가 폰을 중심으로 한 수요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DRAM 같은 경우는 좀 빅사이클이 돌아왔다라고 열거될 정도로 추세적으로 크게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주협회의 물량 출의 우려라든지 생산 능력 및 매출 구조가 비슷한 마이크론 등과의 고평가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외국인 매수도 가서도 그렇고 좀 추천드릴 만한 종목이고 주식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드렸던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는 이유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주간 공략주를 점검해봐야겠죠. 강원랜드였습니다. 네, 매수가가 32,800원, 장중 최고가로는 34,150원까지 오르면서 4%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며칠간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 조정을 털고 거의 2%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승 추세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계속 관심 있게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봐야 또 7% 수익률이 가능할까요? 네, 오늘은 이제 국내 렌터카 2위 업체인 AJ 렌터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국내 상위 렌터카 업체는 고객의 대부분이 업무용 차량을 렌트하는 법인들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좀 낮습니다. 그 렌터카 사업은 첫 번째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차량을 저렴하게 대량 구매하고 그다음 확보된 차량을 매월 적정 렌탈료를 받고 최대한 많이 가동한 후에 취득한 지 한 3에서 3.5년 후에 매각해서 시세가 가장 좋을 때 팔아서 차익을 확보하는 산업인데요. 최근 이제 글로벌 시장이 저금리 기조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동사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좀 많이 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2013년 기준으로 한 4,600억 원의 순금융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상장성 평균 이자율이 6에서 7% 순이었으나 최근에 한 4% 이하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추천을 드릴 수 있고 또한 이제 매월 월평균 1,100대 렌터카를 신규 취득하기 위해 은행권 차입이나 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이 신용 등급이 이제 트리플 B 플러스에서 A 마이너스로 좀 상향되면서 이 부분에서 또 이득을 보고 있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441% 정도에서 337 정도 낮아져서 재무 건전성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이 저금리 기조 그리고 꾸준한 렌터카에 대한 수요 때문에 계속 지속 추천드릴만 하고요. 최근 이제 상승을 하다가 좀 낮아진 추세인데 단기 저점으로 판단되고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순저가 12,000원입니다. 네, 오늘 객장 여자는 송은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